네,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 마이너스 이렇게 8%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12월 8일 월요일 날 있었던 이 상승폭들을 결국 전부 다 반납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진짜 쉽지 않죠, 이런 하락은. 저도 이런 악재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진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배신감이 들고 또 화가 나요.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올 만한 이슈들이 너무나도 또 크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에코프로 오늘 왜 하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끝을 보이는 건지, 어떤 방향을 보여야 할지, 뭐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 함께 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번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코프로만의 그 기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업종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EU 내연차 규제 완화, LG 엔솔 등 2차 전지주 장중 뚝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유는 원래 2035년까지 이제 내연차를 전면 금지하고 이제 전기차만 남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시장은 이제 거의 이거를 확정된 미래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2035년 이후에 이제 내연차는 완전하게 사라지고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뭐 이런 그림을 상상하면서 저희는 있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나 이제 특히 2차 전지 소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 성장 스토리를 이제 저희가 그렸던 그 그림 위에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이걸 조금 완화를 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영국의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제 15일 날 이제 EU가 집행위원회가 2035년 내연차 전면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안을 오늘 이제 16일 발표한 예정이라고 정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조건만 맞으면 이제 내연차를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허용을 하겠다고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적인 그런 전기차 도입이 아니라 이제 내연차하고 전기차가 또다시 공존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시장에 왜 충격을 줬냐?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뭐 당연히 2차 전지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전기차는 내연차를 완전하게 대체를 할 거야."라고 했던 그 전제 위에서 항상 성장성을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흔들리게 되면은 또 배터리 기업들의 그런 성장 속도에 변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 가지고 그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전기차 보급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국내에 있는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싹 다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그런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 같은 그런 소재 기업들도 그냥 싹 다 같이 밀렸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는 장 초반부터 매도세가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키웠었는데, 이게 뭐 단순히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업종 전체가 다 같이 투자 심리가 그렇게 흔들린 건데 어쩔 수가 있나요?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불안해지죠. 뭐 '전기차 시대가 생각보다 늦게 올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기대했던 건 뭐냐.' 뭐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지금 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나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오늘 에코프로 주가가 크게 빠진 건데, 그 배경을 딱 정리하면 하나예요. 이유 내연차 규제 완화 가능성이 시장에 충격을 준 거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하루짜리 뉴스로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좀 걱정을 해야 될 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뭐 전기차, 내연차 이것들이 공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2차 전지 업종은 정책의 변수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같은 흐름은 뭐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뭐 유럽만의 문제가 또 아니라는 거죠. EU가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은 다른 지역들도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주요 자동차 시장도 '우리도 내연차를 완전히 없애는 게 맞나?'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그러면은 글로벌 전기차 보급 속도가 자체적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또 생기는 거고, 이런 흐름들은 결국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또 이런 악재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증시가 또 크게 흔들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AI 버블에 대한 우려예요. 국내 증시 AI 거품 속 이제 사천선 붕괴 위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IT 기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CDS 거래량이 9월 이후에 무려 90%나 급증을 했대요. 이게 뭐 단순히 숫자가 커진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제 AI 투자 과열이 금융시장 위험으로 번지고 있다, 또 요런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단순히 AI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빠졌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혹시 이제 'AI가 버블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AI 관련된 이제 대표주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뭐 그러면은 당연히 그동안 AI 성장 과정에서 같이 올라왔던 그런 다른 업종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2차 전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차 전지는 이제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만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의 그 전력 공급에 필요한 그 ESS의 수혜주로 주목을 받아왔었어요. 그 AI 열풍이 불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고 뭐 그러니까 ESS가 필수 인프라가 되겠네 하면서 또 그러면 2차 전지가 당연히 수혜를 본다. 뭐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올라왔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엔비디아가 AI 서버용 GPU를 팔아 가지고 실적을 또 크게 올리면은 뭐 데이터 센터 증설이 늘어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ESS 수요가 같이 커지게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 SDI나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이 AI 덕분에 또 ESS 시장이 커진다라는 기대를 받으면서 또 주가가 힘을 받는 그런 구조였고 또 근데 반대로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AI 투자가 좀 둔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ESS 시장도 당장 폭발적으로 커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2차 전지 기업들한테는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뭐 최근에 뭐 실제로 몇 달 동안 2차 전지 업종이 그 AI 테마랑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면은 2차 전지 소재주도 같이 힘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얘기가 나오면은 ESS 관련주들이 또 똑같이 동반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좀 역반대로 AI 대표주들이 흔들리니까 2차 전지 업종들도 같이 매도 압력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악재가 같이 겹쳤잖아요. 이유, 내연차 규제 완화, 뭐 이런 가능성이라는 그런 정책 변수, 그리고 이제 AI 버블이 또 살아난다는 그런 투자 심리, 이런 거의 두 가지 변수들이 동시에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그 에코프로를 포함하는 그 2차 전지 업종에 전반적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뭐 한쪽에서는 '전기차 시대가 생각보다 늦게 올 수 있겠다.' 이런 부담감이 있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AI가 버블이라면은 ESS 수혜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우려들이 양쪽에서 압박을 하면서 쪼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뭐 차익 실현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매도세가 너무나도 강하게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하루짜리 이벤트로 끝날 게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무래도 AI 버블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AI가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진짜 실적 기반의 성장인가 아니면은 그 과열에 대한 기대감인가 이런 논쟁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 내에서 AI 대표주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ESS랑 이제 2차 전지 업종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런 버블 이야기는 AI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모든 시장에서 항상 잘 나가는 특정 분야가 있었으면은 또 항상 버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떴을 때도 그래왔고, 뭐 반도체가 잘 나갔을 때도 그랬고, 바이오가 또 한창 주목받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마다 뭐 버블이냐 뭐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일시적인 조정들이 있었고 또 다시 반등하는 사이클을 거치면서 결국은 꾸준히 상승하는 패턴들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AI 역시 그런 사이클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막 계속 AI 버블이란 말은 반복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고 그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섹터들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거치면서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 거예요. 물론 오늘 나온 EU 내연차 규제 완화 가능성은 전기차 업종에서는 분명한 악재예요. 악재는 맞는데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건 배터리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분명 악재인 건 맞는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그 ESS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ESS는 앞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인프라이기도 하고 성장성이 아직도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그 전력 공급뿐만이 아니라 그 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도 이제 ESS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아무래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ESS가 반드시 또 필요하고 또 그러니까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단기적으로 흔들림을 만들 수 있어도 근데 ESS 자체의 성장성은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 살아있다. 이게 확실히 분명하다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은 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그림이 나왔어요. 사실 뭐 11만 5천 원 부근하고 10만 원 이 사이에서 박스권을 그리지만 위아래에 전부 다 부딪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오늘 악재가 결국 나와버리는 바람에 또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워낙 10만 원 라인이 너무나도 강한 지지 라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기점으로 좀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을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신규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10만 원에 가깝게 매수를 하시는 방향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외국인, 뭐 기관, 투신 뭐 등등 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며칠 동안 수급이 좋지 못해요.
뭐 그나마 오늘 외국인 쪼끔 사 주고 금융투자 쪼금 사 주긴 사 줬는데 뭐 악재가 나오는 거 두드려 맞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올라온 그 ESS 시장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에코프로에게는 변함이 없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악재로 인해 가지고 차트든 뭐 기술적 분석이든 뭐든 이런 걸 다 부시고 내려온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진짜 그 펀더멘털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